네, 교육과정 B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B 1번 보실 건데요. 자, 1번 문항 먼저 읽어볼게요. 가는 통합학급 놀이 지원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통합학급 김교사와 순회교육을 담당한 유아특수교사 박교사에 대한 내용이며 다는 인공와우를 한 청각장애 유아 현우에 대한 관찰 기록의 일부이다. 무릎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1-1, 1-2, 1-3 문항이 있는데 1-1, 1-2 문항은 저는 유특 문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특수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것의 답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보이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소연 교수님의 개별화 교육과정 책에 있는 부분들을 가져온 문제이고요. 그래서 1번,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 가와 나에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급 차원의 상호작용 지원 방법을 쓰고 2. 가의 기억이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1-2 같은 경우에는 나의 통합학급에서 적용한 단짝친구 기술 훈련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1-1의 2번 문항 기억이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이유 요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1-1의 1번과 1-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보시면 일단 교사가 놀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서 현우가 뭐라고 하는지 말해볼까요? 민수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현우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죠. 상미 내가 맞춰볼게요. 현우가 그네를 한 번 더 타고 싶은 것 같은데요. 현우 고개를 끄덕이며 응. 교사가 상미는 현우의 손모양이랑 표정을 같이 보았구나. 우리는 몸짓이나 손짓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손모양과 표정, 몸짓과 손짓은 우리가 언어적 요소 중에 어떤 요소라고 하나요? 그렇죠.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지요. 비언어적 요소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비언어적 요소 역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상미가 현우의 의도를 파악한 거였죠.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이유를 얘기할 때는 비언어적 요소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우가 하는 행동들에 아니면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김교사랑 박교사가 이야기하는데 김교사가 어떤 활동들을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김교사, 박교사, 김교사 그러니까 세 번째를 보시면 그렇죠. 모든 유아에게 현우 특성과 현우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평소에 현우를 좋아하는 상미에게 단짝친구 기술을 훈련시킨 것이 효과적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현우의 특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준 것은 가에서 예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단짝친구 기술을 훈련시킨 것도 나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 실시한 학급 차원의 상호작용 지원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또래 수용도 증진 활동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래 수용도 증진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급 차원의 사회적 통합 증진 전략을 이야기하고요. 또래 수용도 증진 활동의 설명을 보시면 장애 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줌으로써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래 수용도 증진 활동은 여러 가지 교수 전략들을 합쳐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전략들을 보시면 학급 유아에게 장애 유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 활동이나 토론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애 이해 교육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가랑 나에서 나오는 교사가 실시한 활동들을 보시면 그것들이 다 또래 수용도 증진 활동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1-1의 1번 문항의 답은 또래 수용도 증진 활동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의 1번은 또래 수용도 증진 활동, 1-1의 2번은 비언어적 요소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달아서 1-2번 보시면 나의 통합학급에서 적용한 단짝 친구 기술 훈련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 단짝 친구 기술 훈련이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유능한 또래를 선정한 후에 훈련 교재를 이용하여 장애 유아에게 적용할 전략 사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장애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 단짝 친구를 활용해서 교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또래를 활용해서 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장애 유아에게 가르칠 전략들을 미리 단짝 친구를 하기로 한 또래에게 가르쳐서 그 또래가 장애 유아와 함께 활동, 놀이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단짝 친구 기술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을 쓰실 때 우리가 외운 단짝 친구 기술 훈련을 정의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답안을 좀 더 예쁘게 아니면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쓰고 싶다고 하셨을 때 조금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정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또래를 선정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에서 얘기하는 걸 보시면 현우를 좋아하는 상미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쓰실 때 정의를 쓰시지만 두 가지를 조금 더 포함해서 쓰시면 더 깔끔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또래를 선정하는 것도 맞지만 지문에서는 또 장애 유아를 좋아하는, 현우를 좋아하는 유아를 선정했으니까 장애 유아에게 긍정적인 유아인 것도 같이 포함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을 작성할 때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장애 유아에게 긍정적인 또래를 선정한 후에 장애 유아에게 적용할 전략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뜻한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보시면 나와 다에 근거하여 니은이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고 니은이 필요한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의 니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니은 부분은 박 교사의 마지막 말에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김 교사 말부터 보자면
원감 선생님과 제가 현우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의 관찰 결과에 차이가 있었어요. 라고 김 교사가 고민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박 교사가 행동 관찰 시에는 관찰해야 할 행동의 명칭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니은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니은은 무엇일까요? 조작적 정의이겠죠.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이제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형태로 하는 것이고, 이제 행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니은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은 조작적 정의라고 쓰시면 되고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장점, 효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써야 답을 쓸 수 있냐 했을 때 지문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원감 선생님이랑 김 교사가 관찰 결과에 차이가 있었고요. 이것도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가 관찰표를 보시면 정말로 김 교사와 원감의 빈도 측정이 다르죠. 이것은 우리가 관찰자들끼리 신뢰도가 낮다. 그러니까 관찰자 간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쓰실 때는 관찰자 간 신뢰도가 포함된 답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관찰자 신뢰도가 아니라 관찰자 표류가 쓰신 경우에도 이것도 어느 정도 지문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찰자 간 신뢰도랑 관찰자 표류를 한번 보시면, 일단 관찰자 간 신뢰도는 관찰 결과가 관찰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하는 신뢰도이고요. 그래서 관찰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찰 행동을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행동이 명확해야지 이제 각자 관찰자들이 독립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답 쓰실 때 보시면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관찰자들 사이에 관찰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관찰자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관찰자 간 신뢰도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혹시 관찰자 표류를 쓰셨다면, 이제 관찰자 표류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관찰 기준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현상이어서 이제 원래 정의부터 계속 표류하면서 행동이 점점 관찰을 했을 때 달라진다, 관찰하는 행동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 관찰자 표류여서 이걸 쓰실 때는 조작적 정의를 성문학 관찰 지침서를 통해서 관찰자들의 관찰 기준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관찰자 표류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맞는 답은 관찰자 간 신뢰도가 들어간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 해결했고요. 2번 문항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보시면 가와 나는 발달지체 유아 민지의 통합학급 놀이 장면이고, 다는 유아특수교사 박교사와 통합학급 김교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1번, 2-2번 문항은 일반 유아 문항이고요. 2-3번 문항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항의 문제 보시면 다의
디귿에 해당하는 중재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디귿과 관련하여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은 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보시면 이제 민지가 병원놀이를 많이 무서워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서워서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불안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김 교사가.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네요. 그럼 요 문장만 보고 선생님들은 불안을 대처하는, 불안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박 교사의 디귿을 보시면요. 친구들이 주사기 놀잇감을 가지고 병원놀이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지켜보는 낮은 자극 수준부터 점차 높은 자극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단계를 일단 만들어요. 단계를 만들고 자극 단계 순서대로 차츰 노출시켜서 민지가 불안을 줄여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봐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죠. 실제 상황 둔감법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지금 체계적 둔감법 생각하신 선생님들은 실제 상황 둔감법이랑 차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둔감법은 같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불안의 단계를 만들어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노출시켜서 점차적으로 가는 것, 단계별로 가게 만드는 것이 공통 상황이었는데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둔감법의 차이, 큰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체계적 둔감법은 상상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노출이 아니라 상상으로 해서 아이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였고요. 실제 상황 둔감법은 실제로 노출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박 교사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민지가 상상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출되고 경험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실제 상황 둔감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상황 둔감법을 하는구나 하고 문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김 교사가 네 선생님 그런데 민지가 각 단계마다 연습을 하다가 불안이 높아질 땐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물어보자 박 교사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리을을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해요 라고 했는데 스스로 불안을 낮추는 방법 무엇이 있었지요? 이완 훈련이 있었지요. 이완 훈련을 가장 먼저 연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의 1번은 실제 상황 둔감법이고요. 리을은 이완 훈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다 일반 유아여서 문제풀이 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4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항 역시 4-1, 4-2는 일반 유아여서 4-3으로 바로 볼 건데 일단 지문 설명부터 볼게요. 가는 5세 발달지체 유아 지우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들의 대화이고 나는 통합학급 놀이 장면이며 다는 지우의 자기교수 훈련 가정의 예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4-3으로 바로 가시면 자, 가의 비읍에 근거하여 다의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지우의 행동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읍이 무엇인지 보시면 이제 지우가 초등학교 진학도 하게 돼서 입학 전 적응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기교수 훈련을 시작하려고요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기교수 훈련을 하는구나 하고
다로 가시면 자기교수 훈련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교사의 행동과 지우의 행동들이 쭉 나와 있고 우리가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교수 훈련 과정의 단계를 한번 1단계부터 같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지적 모델링이었죠. 인지적 모델링 단계에서 교사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시범을 보입니다. 줄을 서서 차례로 기다려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줄을 선다 라고 박교사의 행동이 나와 있죠. 이때 지우, 학생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사의 행동을 그렇죠.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쓸 말은 교사의 행동을 관찰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인지적 모델링이었고요. 2단계는 무엇이었죠? 외적 지도 단계였습니다. 외적 지도 단계에서는 교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제 시범은 보이지 않고 큰 소리로 말만 해주는 거였죠. 그러면 박교사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가 박교사의 행동일 거고 그러면 그걸 듣고 지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쵸. 따라 말하면서 행동도 수행해야 됩니다. 행동만 수행해서는 안 되고 따라 말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의 답은 선생님의 말을, 교사의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하며 줄을 선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실 거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요 라고 교사의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하며 줄을 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라 말하기 할 때도 큰 소리로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단계는 뭐였죠? 그렇죠. 외적 자기 지도 단계입니다. 자, 외적 자기 지도부터는 이렇게 5단계까지 교사는 계속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지우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는 풀어봤지만 그래도 자기교수 훈련 과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3, 4, 5단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 자기지도에서 박교사는 지우의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지우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큰 소리로 이제 혼자 말하면서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리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요 말하면서 줄을 선다가 3단계 때 지우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외적 자기지도 감소 단계가 되겠는데요. 외적 자기지도 감소 단계에서는 이제 지우는 점점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혼잣말처럼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요 라고 말하면서 줄을 선다가 지우의 행동이 되고요. 5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적 자기지도인데요. 내적 자기지도에서는 속으로 말하면서 입 밖으로 이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속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를 생각하면서 줄을 서는 게 마지막 내적 자기지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5단계 동안은 교사는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3번 답을 쓰실 때 1번 니은 같은 경우에는 교사 행동을 관찰한다. 관찰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며 행동을 수행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역시 일반 유아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6번도 6-1, 6-2는 일반 유아였고 6-3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먼저 보시면 가는 유아특수교사 강교사가 발달지체 유아 예지의 통합학급 놀이를 지원하는 모습이고 나는 강교사와 통합학급 박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6-3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면 6-3 가의 비에서 가의 자극 촉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쓰고 나에서 신체적 촉구의 용암을 위해 강교사가 설명한 지도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 자극 촉구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겠지요. 우리가 가해 자극 촉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극 내 촉진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해 자극 촉구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변별 자극에 다른 자극을 추가하거나 변별 자극에 대한 단서를 주어서 아이가 이제 변별 자극을 보고 해야 되는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촉진을 이야기했고요. 대부분 행동의 결과에 대한 결과값을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B를 보시면 이제 물, 모래, 반죽을 사용해서 케이크를 만들고 케이크를 야외 테이블로 가져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B 중에서도 여기 현지가 말하는 부분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현지가 내가 케이크를 나눠줄게. 야외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 위에 접시 올려줘 라고 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예지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쵸. 테이블 위에 접시 올리기가 행동이고, 그런데 여기서 테이블 위에 접시를 올리기 위해서 예지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야외 테이블이 무엇인지,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변별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접시를 그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예지가 어려워할까봐 강교사가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붙어있는 접시 스티커를 가리키며 예지도 올려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촉진에서 우리가 변별 자극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야외 테이블 위에 붙어있는 접시 스티커겠죠. 예지가 야외 테이블을 변별하고 거기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까봐 야외 테이블 위에 접시 스티커를 미리 붙여서 여기 가르쳐서 여기에 접시를 올리면 돼요 하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해 자극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1번으로 야외 테이블 위에 붙어있는 접시 스티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나에서 신체적 촉구의 용암을 위해 강교사가 설명한 지도 방법 쓰는 거였는데 그럼 나 보시면요. 이제 양말
벗기는 예지가 잘하는데 신기를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강교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처음에는 예지의 손을 힘주어 잡고 신기를 지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지가 혼자서 양말 신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래요? 점차적으로 손에 힘을 빼면서 손으로 제공하는 물리적 도움을 줄여주래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접촉으로 지도해 주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떼고 예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해 주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체적 촉진을 계속 줄여주는 방법 무엇이었죠? 점진적 안내인 거죠. 그래서 점진적 안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동의어로 점진적 안내 감소, 단계적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항 풀었고요.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1번 7-1, 7-2는 일반 유아 문제이고 7-3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보았을 때 가는 통합학급 과학놀이의 한 장면이고 나는 통합학급 김교사와 유아특수교사 박교사의 바깥놀이 활동 후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7-3 바로 넘어가시면 자, 7-3 가에 니은을 적용할 때 집단 구성 시 고려사항을 쓰고 2. 나에 근거하여 니은의 단점을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니은이 무엇인지 먼저 볼까요? 자, 니은은 평행교수래요. 평행교수가 어떤 교수였지요? 자, 평행교수는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데 두 집단으로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에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평행교수라고 했습니다. 평행교수를 할 때 그래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 두 집단으로 나눌 때 어떤 식으로 집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이질적인 집단으로 해야 되겠죠. 집단 구성 시에는 이질 집단으로 집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집단 구성 시 고려사항이라고 썼을 때 우리가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한다, 이질 집단으로 구성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행교수의 단점 중에 나에 근거하여 쓰라고 했는데 그럼 단점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보시면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가 둘이 나누어서 각각 교수를 하기 때문에 두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똑같은 성취를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조율하기가 두 교사가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조율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서로 상대방의 속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교실에서 두 교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옆에 집단을 보면서 저 집단보단 잘해야 돼. 이런 모든가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계획을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단점들 중에 내가 외우고 있는 거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 근거하여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한번 보시면 나에서 제일 앞에
두 문장만 읽어보셔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는데요. 박교사, 선생님 오늘 바깥 놀이터 미끄럼틀 공놀이는 어떠셨어요? 저희 빨간 팀은 비닐을 깐 경사면에서 공이 더 늦게 내려오는 걸 확인했어요. 김교사, 아, 그렇군요. 저희 파란 팀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다고 했어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빨간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학습 목표를 성취했죠. 비닐을 깐 경사면에서 공이 더 늦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런데 파란 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학습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죠.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평행교수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공동의 성취를 하기 어렵다.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7-3 쓰실 때 1번에는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한다. 2.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항도 일반 유아 문항이어서 저의 풀이는 7-3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풀이를 해보셨는데요. 이 풀이가 선생님들이 채점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